사실은 한 2주 전인가 명사원 인터넷 보고 대충 프로그램 보고 그냥 와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다가 어제 갑자기 그냥 결정을 했어요. 사실은 어제 휴가에서 제가 차를 몰고 하여튼 가자. 명성원 오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차 몰고 나 법주사까지 가자. 가다가 그런듯 제가 그게 생각이 났어요. 법주사에 가서 내가 3일 동안 그냥 누워잘 거냐. 뭔가 3일 동안 뭔가 느끼고 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명사원에 전화를 했었거든요.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사실은 지금 가장 가까운 고민이 있다면 그냥 저도 이제 가정이 있고 또 이제 약간 나이도 있고 또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먹고 사는 고민이죠. 때로 욕심도 있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좀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또 다른 회사로 본의 아니게 그냥 이동을 했습니다. 해서 또 일을 새롭게 막 펼쳐나가는데 어려움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제가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은 어떤 이 일에 대한 일을 잘 모르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 또는 그 일한 결과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특히 윗사람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작용을 해서 좀 심한 경우는 좀 가슴이 두근두근 한답니까? 이 정도로 부담을 많이 느끼거든요. 정말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도 시원하게 하고 그냥 그런 두려움도 없이 그냥 이렇게 보고도 잘하고 좀 일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편안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회사 일을 그만두고 이걸 떠나서 또 다른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갈등, 두려움 이런 것도 있고요. 그게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처한 거고 일단 그것까지 하고 하죠. 제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불안이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이냐 하면은 근본적으로는 가족에게 내가 풍족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의 사실 행복은 물질적으로 풍부해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만 꼭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부모가 됐으면 남편이 됐으면은 불편함이 없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에 살고 즉 훌륭한 남편이 되려고 합니다. 사실은 부인이나 자녀들의 행복은 꼭 물질적으로 풍부해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대개 가족들은 물질적으로 풍부하는 순간 그때부터 사실은 가족 간의 정도 없어지고 제각각 살아가게 되고 제각각 재미를 찾아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사실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부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물질적으로 풍부하면은 남자도 바람 피우게 되고 여자도 예. 그렇게 되고 예.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 하고 싶은 데 빠져서 가족들은 사실 제각각 살아가게 됩니다. 예. 부족한 상황에서는 서로 가족을 생각해주고 서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작용하게 됩니다. 오히려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되면은 오히려 가족의 해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날 뭔가 물질적으로 풍부해야만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도 그냥 좋은 아빠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에서 얽매여서 스스로 피곤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에게 잘해주면 자녀가 다 성공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물질적으로 풍부한 자녀가 행복할 수도 있지만은 물질적으로 풍부해서 빗나간 자녀도 천지가입니다. 예. 사실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기가 못 키워서 버린 자식이 과원에 그냥 버려서 그래서 저 프랑스로 입양돼가지고 프랑스 여성 장관까지 된 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만약 그 부모가 내가 책임진다고 내가 잘 키우겠다라고 그렇게 데리고 있었더라면은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없었을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예. 물론 한국에서 대통령도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고 프랑스 장관까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내가 못 키우겠다고 버려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이란 다 자식은 자식의 인연으로 되어지는 거지. 예. 부모가 꼭 어떻게 책임감 있게 잘해야 될 부모가 자식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예. 재벌집의 자식도 잘 될 놈 잘 되고 못 될 놈 못 되고 예. 돈이 없는 집의 자식도 잘 될 놈 잘 되고 못 될 놈 못 되고 예. 이렇잖아요. 버려도 고하로 그냥 부모가 팽개쳐도 잘 될 놈 잘 되고 못 될 놈 못 되는 거예요. 예. 뭡니까 다 자기 인연으로 될 뿐인 거지 부모가 그렇게 부담감 갖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 부모는 자기 역할 자기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편안하면 자기 일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일에 충실하면은 자기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일에 충실하면은 그걸로 자식에게 최대로 잘해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돈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로 인해서 자녀가 학교를 나오고 못 나오고 하는 것도 자녀의 행복에 사실은 결정적인 게 아닌 거예요. 예. 그 비트 컴퓨터의 조현정 회장 예.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지난번에 박 대통령 그 뭐 인수위원회가 그 위원도 되고 아, 조윤선. 조현정 조현정. 예. 예, 조현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국민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학교를 못 가게 됐어요. 다 망해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을 스스로 일하고 공부해서 그렇게 해서 인하 공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학도 자기가 돈 벌어가면서 대학 다닌 거예요. 집이 일찍 망했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비트 컴퓨터 강남에 큰 건물도 있고 아주 부자고 아주 그렇습니다. 네. 자, 부모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해주고 못 해주고 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예. 다 지인 인연대로 돼 가는 거예요. 예. 재벌집 자식 저 하나그룹에 맨날 나오죠. 뭐 큰아들은 잘하면 둘째 아들인가 걔는 사고뭉치가 돼가지고 예. 맨날 뭐 싸우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조폭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아버지도 진역하고 막 온통 그러고 있잖아요. 예.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큰 부담감을 느낄 필요가 없고 자기 자신의 삶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삶에 자식과 관계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해주는 것이 자식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충실한 내 할 일을 때 충실한 이것이 자식에게 가장 잘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회사에서 예. 하여튼 그런 전체적인 그런 자, 한번 더 나가 봅시다. 예. 자, 그렇다 보니까 회사에 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회사의 그런 상황에 얽매이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돈이
행복의 요건이 아니고 그 직장만이 유일한 직장이 아닙니다. 사실은 고정관념 때문에 이 직장 아니면 또 일자리가 없을 텐데 라고 하는 거지. 고정관념,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하는 일이 뭐다, 내가 좋아하는 직장이 뭐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이 없이 처음은 처하는 대로 일자리는 천지입니다. 행복은 처음은 처하는 그 일자리의 충실함,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충실함 속에서 행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내 할 일을 다 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충실함입니다. 그 직장에 얽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직장에 얽매일 이유가 없고 그 직장에서 꼭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직장 생활이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상사 눈치 맨날 살필 필요가 없고 내 할 일, 직장에서도 내 할 일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상사의 마음에 드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도 물론 그것을 보고 일어난 거지만 그것은 다 상사의 기준인 거예요. 상사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일 잘한 사람만이 다 인정받아가지고 다 승진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상사의 생각으로 좋고 싫고 하는 것은 상사의 생각일 뿐인데. 그러니까 상사의 그 말과 행동에 얽매일 필요가 없죠? 다 착각인, 모르는 그런 상태의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에 대해서 했다시피.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가 맞추고 살아야 됩니까? 맞추고 산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 뿐더러 애당초 그러니 삶이 힘드는 거죠. 자기 할 일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상사가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일 뿐이지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할 수 없고 어차피 내 행복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 행복은 거기에 달려서 진급하고 못하고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할 일에 충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일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안 부를지 모른다? 그것이 신경 쓰이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신경 쓰이죠? 아니 내가 알면 아는 대로 대답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내 할 일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 일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내가 알면 아는 대로 대답하고 모르면 그 미처 생각이 뭐였는데 제가 알아가지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편하게. 우리가 저 말에 얽매이기 때문에 그거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충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생각으로만 사는데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그 생각의 기준은 내 생각의 기준과 다른데 어떻게 그거를 충족시켜주고 어떻게 다 예측을 한단 말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행복하려고 직장생활을 하고 그러려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행복이 크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편하게 살면 됩니다. 물으면 알면 대답하고 모르면 미처 그 점에 대해서 미리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지금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편하면은 상대방도 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잘 보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런 놈이 이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직장 아니어도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으면은 일자리는 천지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직장보다 돈을 많이 주고 적고 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행복은 부인이든 자식의 행복은 돈이 많고 적고에 달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항상 기분 좋은 상태면은 가족 분위기는 좋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맨날 직장에서 돈 많이 벌어오려고 괴로운 상태에 있다 보면은 집에 와서도 불편한 상태가 되고 그러면 가족들도 다 불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직장 생활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내 할 일에 충실할 수밖에 없고 그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몰라주는 상사면은 그것은 다 그런 인연의 작용일 뿐이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삶의 이치를 알게 하기 위한 즉 모름이라고 하는 자연의 이치를 알게 해주기 위한 인연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그러한 만남 또한
결국 불편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 탓할 거, 상사 탓할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몰라서 그러고 있을 뿐인 거고, 나는 그로 인해서 뭔가 불편이 있다면 자신의 이치로 그럴 뿐인 거죠. 행복은 그러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 속에서 느껴지는 그 충만함이고, 지금 여기 할 일에 자연히 깨어있으면 지금 여기에 충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얽매이지 않고 그 사람이 얽매이지 않고 그 사람의 기준이 작용되는 것이나 내일의 충실함이니까. 그러면 그 자체로 항상 뿌듯함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일자리 아니어도 일자리는 천지입니다. 어떻게 일자리를 구하는지는 또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오늘 저녁이나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딱 와서 정말 잘 왔다. 사실 법주사로 가려고 하다가 이쪽 법사님 법문 듣고 정말 잘 왔다. 이게 어차피 제가 숙제를 안고 있으니까 뭔가 실마리가 뭔가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걸 깨닫고 간다면 그건 또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솔직히 말하지. 뭔가 실마리를 좀 잡아가는. 사실은 법주사를 가 조용히 절에 가서 앉아있고 뭐 다른 절에도 가고 했던 거는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정리가 하고 싶었어요. 그런 일들을 생각으로 하든 조용히 앉아서 정리를 하려고 갔었는데 막상 가보면 그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됐고 그래서 어제 딱 와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내가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생각으로 정리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뭡니까 깨어 있는 것. 깨어있음. 그걸로 뭔가 이게 풀어나갈 수 있겠구나. 그걸 제가 감을 잡았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 뭐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의문은 사실 뭐 저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좀 가난한 집에 자랐습니다. 아버님이 예술가였고 막 이래서 가난하게 자라고 좀 대학교 졸업할 무렵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좀 일찍 그러면서 이 친척 간의 여러 가지 이 관계도 많이 안 좋았고 제가 형제가 이남 2녀입니다. 이남 2녀 중에 막내인데 그 누나들하고 형님하고 이 관계 또 형수님 관계가 이게 하여튼 복잡한 일로 굉장히 나빠져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서 뭐 지금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로 서로 얼굴도 안 보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도 그나마 제가 형님하고 가까이 그렇게 지내오다가 불과 한 2년 전에 뭔가 또 꼬이는 일이 생겨서 뭐 구구절절 많은 사연을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그게 꼬여서 또 이렇게 거리가 멀어져. 그래서 이런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 부모 형제라든지 이런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인연들이 이렇게 막 멀어져 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갈등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제가 그 종교에 나름대로 굉장히 좀 심취하게 됐고 특히 이제 기독교에 처음에 이렇게 빠져들었고요. 뭐 집사 뭐 이런 것까지도 해보고 했는데 그게 또 안 맞았습니다. 이게 막 어느 날 성경책을 막 보다 보니까 특히 구약 좀 보면 그냥 막 어느 날 막 피비린내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저도 모르게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 지금은 완전히 이제 전 나름대로는 법명도 없고 하지만 부처님께 기했다 이러면서 이렇게 종교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오히려 불교를 접하면서 뭔가 자꾸 조금씩 실마리를 풀어가는 오히려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종교적인 갈등이 많았습니다만, 어떤 날은 기독교에 심취했다가, 어떤 데는 불교 절에 왔다 갔다, 이거를 과거에 한 몇 년간을 그러셨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어느 날 성경책을 보면서 그 피비린내를 느끼고 저 스스로 그냥 완전히 이제 돌아섰거든요. 서고 마음을 잡으려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뭐 절에 가서 108개도 하고, 집이 원래 일산인데 그 열애사라고 포교당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뭐 스님들 법문도 듣고 또 나름대로 매주 가서 이렇게 듣고 이래저래 하지만 도저히 이 불안감 있잖아요. 삶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 결국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그런 집착이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인연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일단 어제 법사님 법문 듣고 뭔가 좀 실마리를 좀 제대로 이제 찾을 것 같다, 잘 왔다, 그 생각은 드는데, 앞으로 제가 그런 어떤 아까 법사님 말씀하셨던 뭐 회사 생활이든 그 가족에 대한 그런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제가 얼마만큼 깨어있고 그것을 또 해결해 뭐 이렇게 잘 해나가는 그런 노력이, 아직은 이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제가 뭐 돌을 깨친 상태가 아니니까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 제가 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저 이런 나름대로 좀 명상이나 이런 책들을 좀 그냥 봤어요. 무식하게. 뭐 성경도 읽었다, 불경도 뭐 잘 모르지만 천수경 정도 뭐 이렇게 읽고. 근데 그 한참 어머님이 사실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한 1년간 병원 그 식물의관처럼 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 학교 졸업하는 거래 되니까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병원에서 하루 2시간밖에 못 자고 계속 모셨거든요. 다 받아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 인도의 뭐 나전리 씨인가? 거의 명사에 빠져. 그 친구 통해서 제가 나전리 씨 책을 막 다 독파하듯이. 그러면서 막 한참 빠져 있을 때 한 가지 느낌이, 병실 복도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불 끄고 하면 큰 병원이니까 어둡잖아요.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는데 꿈인지 생신지 막 병원 복도가 막 이렇게 막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온몸에 이상한 힘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강한 힘이 막 휘감는 거예요. 막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처음 느끼니까 겁이 나더라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막 했었어요. 그리고 빠져나왔는데, 그리고 한 2주가 지나서 병원 복도가 아니라 이제 방에서 잤는데, 그게 또 오는 거야. 그 앞에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걸 즐기더라고요, 제가. 그러다 한참을 그러다가 쑥 빠져나가더라고요, 느낌이. 그 뒤로는 이제 제가 뭐 그걸 즐기려고 노력한 건 아니고요. 그 뒤로는 거의 없었고, 또 하나는 그냥 이렇게 너무 고단했어요. 어머님도 병원에 하다가 이제 방에 누워 있는데, 잠이 든 것 같지도 않은데, 막 옆으로 막 머리 양옆으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필름처럼 막 지나가다가, 나중에 아직도 눈에 선명한데 그 하얀 개도 아니고 토끼도 아닌 아주 잘생긴 동물 하나가 이렇게 날아가다 걸 이렇게 봤거든요. 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금방 누운 상태에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뭐
앞에 이상한 힘을 느끼다든지 이게 뭔지 이제 지금은 전혀 안 그렇지만 이제 명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와서 제가 뭔가 이제 실마리를 좀 얻을 것 같다.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종교에 뭐 여러 가지 뭐 방황했는데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네요. 예. 사실 어떠한 느낌이든 어떠한 현상이든 다 어떤 일정한 조건 하에서 드러나는 작용과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조건이었을 때 그런지를 일일이 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안다는 것의 의미도 없습니다. 사실 그것을 알려고 함에 의해서 불편함이 작용하게 됩니다. 가령 그것을 알려고 하는 이유가 좋아서 그렇게 되려고 함이든 또는 그렇지 않으려고 함이든 또는 그것이 단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 또한 뭔가 거기에 대한 호기심, 모름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불편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관심을 두는 그 순간부터 하여튼 뭔가가 불편하게 됩니다, 삶은.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다 어떤 그런 것이 드러날 조건이 돼서 드러난 것일 뿐인 겁니다. 그렇게 알아지는 어떤 일정한 조건에서 알아지는 그러한 자연작용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날씨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상한 날씨도 있습니다. 비 오면서 햇빛 나는 이런 날씨도 있습니다. 또는 하여튼 뭔가 낮인데도 어두침침하고 아주 이상한 날도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 날씨가 되는지 알려고 할 의미가 없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단지 그게 깨어있으면은 그것은 전혀 삶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울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대로 살고 밝으면 밝은 대로 살고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살고 햇빛이 쨍쨍하면 햇빛 쨍쨍한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결국 편안하고 편하지 않는 것은 깨어있음이냐 깨어있지 못함이냐에 달려있는 거지 날이 맑아야 또는 비가 와야 또는 그래야 편안하고 편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현상들 또한 뭐가 일어나도 그것은 다 어떤 여러 인연에 따라서 원인과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느껴지고 알아지고 저렇게 느껴지고 알아지고 할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어난 것이 무슨 의미냐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분명한 사실은 그것은 다 뭔가 불안정한 상태 즉 이 뭔가 흔쾌하지 못한 미진한 신경 쓰인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 해소작용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소작용하고 있는 것이니 즉 자연의 이치로 작용하는 자연의 작용일 뿐이니 그냥 알아지면 그냥 알아지면 되는 겁니다. 의미를 둘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그런 것이 아주 신비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신비하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신비하게 느껴질 뿐인 거지 세상에 신비라는 것은 생각일 뿐이지 그런 것은 없는 겁니다. 다 자연의 작용일 뿐인 겁니다. 자연의 작용을 오만 자연의 작용을 알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알려고 하는 그 순간 삶은 힘들게 되는 거고 결국 그로 인해서 분명히 뭔가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항상 불편할 뿐인 겁니다. 단지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 자연의 작용, 나라고 하는 것 또한 다 자연의 작용일 뿐임을 알면은 불편한 일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냐? 그때 느껴지는 그 느낌이 활력과 생동감입니다. 그것을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모든 사람은 바로 그렇게 해서 충만함, 활력을 느끼게 되는 거지 돈이 있고 없고 직장이 어떻고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돈이 없어서 막 괴로워한다면은 그것은 그 인연입니다. 몰라서 그럴 뿐이니까
그것을 맞춰주려고 부담감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똑같이 삶이 힘들어질 것이 아니라 예. 그 편안함으로 항상 단지 자기 일에 충실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럼 이 직장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어떤 직장이든 처해지는 대로 그게 충실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 일은 내가 가리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나 더 이야기하죠. 자,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런 현상 저런 현상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그것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저런 현상도 일어나게 되는데 관심 없으면 점점 그런 현상은 이제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꿈에 관심을 두니까 자꾸 꿈이 꾸이고 꿈이 알아지죠. 꿈에 관심이 없으면 점점 꿈을 꾸었는지 안 꾸었는지도 신경도 안 쓰이고 모르는 상태가 되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꿈은 전혀 아무 문제가 아닌 불편함이 아니게 되어 가는 겁니다. 그냥 알아지는 그런 현상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고 신경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이런 날씨 저런 날씨와 똑같은 이치일 뿐인 겁니다. 자, 직장에 대해서 한 가지, 그것이 지금 현재 가장 삶의 힘든 점이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직장을 그만둬야 될 텐데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은 또 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여기에 자꾸 얽매이고 그래서 자꾸 더 불안하고 그러니 자꾸 살아가는 것이 자꾸 힘들어진다 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 일자리가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은 거기에 충실하면 행복한 거고 가족의 행복이라는 것은 또 가령 돈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인연으로 그렇게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내 일에 충실하면 됐지 그로 인해서 가족이 어떻다는 데까지 부담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가족에게 또한 깨어있음으로 사랑으로 충실하면 된다.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상황이면은 아니 버려도 가서 프랑스 장관 되는데 버리지 않는 것만 하면은 버리는 부모보다 더 잘한 거 아닙니까? 버려도 가서 프랑스 장관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상황으로도 자식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지 인연으로 되는 거지 내가 잘해주고 못해주고 경제적으로 잘해주고 못해주고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까 비트 컴퓨터의 조현정 회장 이야기를 했다시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감 느끼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니죠. 자기 일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실함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에 얽매여서 직장에 얽매이게 돼서 직장일이 온통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직장일도 얽매이지 않으면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데 자기 일에 충실함 또한 깨어있을 때 가장 충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이 그냥 그대로 편하게 됩니다. 상사들이 뭐라하고 질책하고 하는데 내 일에 충실했으면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 몰라서 자기 생각대로 할 뿐인데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맞춥니까? 그것이 어리석은 거죠. 그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왜 얽매이냐 하면은 그것 잘리면은 다른 일이 없을 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일은요 곳곳에 있는데 단지 일을 내가 원하는 일을 잡으려고 해서 없습니다. 일은 일에 대한 행복. 왜 일을 합니까? 행복하려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행복하려고 일을 하는 겁니다. 행복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어떤 일이든 처해지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삼성 정권에 들어가려면 어려워도 똥치는 일을 하는 것은 쉬워요. 똥치는 일을 하는 것은 서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서 아니 내가 똥치는 일을 좀 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 얼쑤구나 하고 환영할 겁니다. 자, 똥치는 일을 그러면 일자리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똥치는 일 아니면 쓰레기 치우는 일. 그래서 요즘 쓰레기 치우는 것도 막 경쟁이 심하다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뭔가 좋고 싫음을 구분하지 않으면 일자리는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해지는 일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생각으로 항상 왜 직장을 가립니까? 좋은 직장, 나쁜 직장이라고 한 것 때문에 그렇죠. 좋은 직장과 나쁜 직장은 뭐죠? 똥치는 일은 좋은 직장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우리는 아마 남편이 똥치는 일을 한다 그러면은 부인이 그럴 겁니다. 차라리 너 죽고 나 죽고 하자고. 창피해서 세상 어떻게 살아가냐고 그럴 겁니다.
세상에 똥 치는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똥 냄새로 진동하게 되면, 똥으로 넘쳐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똥 치는 일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숭고하다고 그러고 훌륭하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돕는 일을 그렇지 않습니까? 똥 치는 일이야말로 남을 돕는, 많이 돕는 일인 겁니다. 삼성 정권의 일은, 물론 정권에서 돈 불가주는 것도 남을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남을 욕심을 계속 더해주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것도 사실 삼성정권 남을 도우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자기 욕심이 더 크죠.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더 보람 있는 일이고 더 가치 있는 일이죠? 사실은 이것이 더 좋은 짓이라는 것은 생각일 뿐인 거죠.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남을 편하게 해주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도움은 오히려 똥치는 일일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자랑스러워해야 되죠. 가치를 느껴야 되죠. 다른 사람들은 고맙다라고 그래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똥치는 사람을 무시하는데 똥치는 사람이 우리는 다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으면은 똥치는 일은, 그렇다는 것을 안다면은 똥치는 일은 결코 부끄럽지도 않는 자랑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충실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치를 몰라서 생각 속에 살아서 싫어해서 틈만 나면 빠져나가려고 그럽니다. 하면서도 맨날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일에 충실하게 됩니까? 충실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깨어있음을 하면은 처해진 일에 여기에 충실함입니다. 깨어있으면 좋다 싫다 가리지 않으니까 내 할 일을 그렇다면 여기에 충실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똥치는 회사도 사장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겠죠. 사장이 볼 때 도대체 뭔가 관리자라든가 뭔가 승진시킬 일이 있으면은 누굴 승진시키겠습니까? 맨날 불평이나 하고 틈만 나면 빠져나가는 사람을 승진시키고 싶어 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항상 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승진시키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인연은 작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령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아, 이 사람은 똥치는 일도 항상 즐겁게 해. 저 사람은 똥치는 일을 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항상 다른데 뭔가 좋은 자리가 있으면은 추천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는 다른 회사에서 항상 스카우트해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똥치는 일로 들어서 그렇지, 어떤 일이든 그 일에 충실하면은 인연은 이렇게 작용하게 되는 거고, 항상 불평불만인 사람은 그 사람 승진시키고 싶지도 않고 다른 데 추천해주고 싶지도 않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점점. 그럼 불평해서 항상 불만족해서 그냥 그 삶이 괴로운 삶이 되는 거고, 새로운 인연 또한 다 괴롭게 되는 인연, 다른 사람이 다 외면하고 알아주지 않고 이런 삶이 계속돼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연이 작용해 가는 거예요. 온통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든 충실하게 되면은 누구든, 아, 그 사람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야. 아, 이런 일도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누구든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누구든 그 사람을 다른 데 추천하고 싶고, 누구든 승진시키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작용하게 되는, 그렇게 인연의 삶이 돼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사실은 결국 삶은 그렇게 돼 가는 겁니다. 이 또한 가령 똥치는 회사 사장도 또 자기 생각에 얽매여서 자기한테 아부나 하고 그런 사람을 또 승진시킬지도 모르죠. 그러나 마나 내 일에 충실하면은 그 자체로 하루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또 다른 직장이 생기고 하면은, 아, 그러면 또 다른 직장 처해진 대로 또 하면 되죠. 그런 기회가 생겨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그럼 또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오는 것, 처해지는 것을 억지로 막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또 하고 있는 충실한 일을 억지로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처해지는 일을 또 마다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일이 없다는 것도 없고, 항상 편안하고 충만한 삶이 됩니다. 똥치는 일도 그렇게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그러면은 하루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함에 의해서 뿌듯함이 느껴지고, 그러고 나면 퇴근할 때 포장마차에 소주 한 잔 먹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고, 먹으면 소주 한 잔 꿀 마시고, 그 기분으로 집에 가면은 기분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그것은 그 인연인 거예요. 단지 그래서 불편하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런 욕심과 화가 아니라 이제 안 됐다라는 그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서 예를 들면은 명상에 그냥 한번 가봐. 너 당신 불편하고 그런데 한번 그 시기 겸해서 한번 가보시오.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회를 봐서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해줄 수도 있고 삶의 경험을 그러면은 누구든 정말 괴로움은 다 그렇게 가는 인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은 그것은 그 인연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되지 거기에 어떻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남편이 되고자 하는 그렇게 해서 다 같이 힘든 삶이 되도록 그렇게 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 때문에 서로가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 때문에 불편한 것도 아닌 인연 더 조건일 뿐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꼭 같이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닌 겁니다. 가족이란. 물론 일부러 같이 안 살려고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을 굳이 또 막으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할 일에 충실하면은 그렇다면 오히려 이혼을 안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 할 일에 충실하게 되면은 결국 사랑으로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고 사랑으로 살면은 결국 가족도 알게 됩니다. 아, 왜 그럼 이렇게 불편한 상태도 왜 그 사람은 편안하고 불편하지 않을까? 왜 내가 이렇게 맨날 원망하고 그래도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다 조졌다라고 맨날 원망해도 왜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거나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면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아, 저 사람은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저 사람은 괴롭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 같지도 않다라고 하면은 왜 그럴까라는 것을 생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들을 준비가 돼 있고 왜 당신은 왜 그래?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된다면은 실감나게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같이 사는 인연으로 인해서 바뀔 수가 있게 되고 그랬을 때 진정 이제 직장이 뭐냐 돈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서로 감사하는 그런 인연 가족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돈 많으면요 이런 이치를 모르고 돈 많으면 사실은 여자는 더 바람나기 더 십상이고 더 사실 여행 다닌다 뭐 좋은 거 산다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닌다 이렇게 돼서 오히려 가족이 해체되는 현상도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단지 자기 자신 자기 할 일에 충실하면 됩니다. 부담감 갖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보십시오. 정말 잘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엄청난 기간을 그냥 헤맸는데 심한 경우는 뭐 종교까지 비교할 정도로 막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뭐 그건 다 지식이니까 뭐 말씀드릴 수준도 못 되고 한데 근데 와서 법사님 말씀 들으니까 아 이게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어제 밤에 잠들면서 사실 잠을 좀 못 잤습니다. 뭐 송장 자세도 해봤지만 뭐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그냥 선잠을 잤는데 문득 들었던 게 내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자꾸 뭔가 내가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해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구나. 어제 법사님 법문 듣고 밤에 잠들면서 이거구나. 내가 느껴야 되는구나. 너도 잠이 들었거든요. 하여튼 되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깨어있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